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매광장입니다. 오늘은 송파구 잠실동에 소재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경매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물건은요, 두 가지 특징 내지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두 번이나 미납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배당 요구를 했는데 임차 보증금을 전부 다 배당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걸 무난하게 해결했을 때 이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최근까지도 아파트를 비롯해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물건에 대한 분석을 꼼꼼하게 하지 못해서 미납을 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6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미납 사건, 대금을 미납해서 재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을 한번 참고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658건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였죠.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두 번씩이나 미납을 했다고 했잖아요. 단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해결한다고 하면 입찰은 언제쯤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사건인데요. 소재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이 11.95평, 약 한 12평 정도가 되죠. 비교적 소형 다세대 주택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분, 대지권은 5.6평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감정가는 2억 2,500만 원인데요. 한번 유찰이 돼서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 대비 80%인 1억 8천만 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입찰 진행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차 매각일이 2020년 11월 23일 날 진행이 됐는데 그때 낙찰이 됩니다. 응찰자는 이제 한 명인데요. 그 낙찰가는 100%가 좀 넘네요. 102%. 2억 2,950여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결국 미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매각일이 진행이 됐는데 재매각일은 2021년 2월 15일인데요. 이때 이제 유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찰이 돼서 최저 매각 가격을 20% 초과한 상태에서 3차 매각기일이 진행이 됐는데요. 2021년 4월 5일이죠. 이때 낙찰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응찰자가 3명이 응찰을 했어요. 그리고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91%, 2억 300여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됩니다. 차순위는 최저가보다 조금 더 썼네요. 1억 8,999만 원 정도로 써서 지금 입찰을 했는데 어쨌든 이때도 이제 다시 또 미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재매각기일이 잡히죠. 2021년 6월 14일 날 재매각기일이 예정이 됐었는데 매각기일이 한번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4차 매각기일은 2021년 7월 26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물론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 대비 80%인 1억 8천만 원으로 정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방금 이 부동산에 관한 간단한 개요와 입찰 진행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물건은 두 번이나 지금 미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결정적인 이유는 임차권에 있는데요. 그 임차권이 선순위 임차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씩 미납을 했다는 얘기는 임차권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차권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 사건 임차인 현황에 관한 자료인데요. 임차인은 권순모 씨로 지금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임차권의 전입일자, 또 확정일자, 그리고 배당 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입일자는 2011년 9월 30일이고요. 그리고 확정일자가 2020년 3월 10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확정일자를 너무 늦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항력 측면에서는 선순위 인데 배당을 받을 때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그 배당 순위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다 변제받지 못하고 얼마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그 잔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간의 간격이 클 때는 바로 그런 점들을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배당 요구 여부에 대해서 마저 확인해 볼까요? 배당 요구를 한 걸로 지금 나옵니다. 2020년 3월 12일 날.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아서 바로 그날 배당 요구를 했네요. 보증금은 1억입니다. 보증금은 1억인데 자, 현재 최저가가 1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만 좀 빨리 받았다고 하면 임차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임차권에 관한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경매가 좀 순조롭게 진행돼서 낙찰이 그리 어렵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확정일자를 너무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물건의 등기부를 또 조사를 해야 되겠죠. 등기부상 혹시 임차인보다도 선수인으로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사건 등기부 현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등기부 내용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보면 이 물건의 소유자죠. 한덕모 씨. 2011년 10월 24일 날 취득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거래가액이 2억 2천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두 번째 항목 보니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2012년 4월 13일입니다. 자,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선순위 임차인과 배당의 우열을 가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12년 4월 13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요. 이때 이제 근저당권자는 현대하이스코어 주식회사, 채권 최고액이 2억입니다. 자, 2억인데요. 그 밑에 보니까 2020년 1월 31일 날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됩니다. 자, 바로 위에 있는 이 근저당권자가 신청해서 이루어진 경매 개시결정 등기에 해당합니다. 자, 방금 등기부 현황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등기부상에서는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유일하게 근저당권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가 있죠. 이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무려 2억 원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저당권자와 임차인 중 배당에 있어서 근저당권자가 선수이라고 한다면요, 낙찰 대금 대부분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안전하겠죠. 자, 그러면 임차인과 이 근저당권자 간의 배당에 관한 우열, 그리고 구체적으로 근저당권자가 어느 정도의 배당을 받고 임차인이 어느 정도의 배당을 받고 또 못 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죠. 임차인 현황을 다시 한번 볼까요? 권순모 씨는 전입은 2011년도 9월 30일 날 했지만 확정일자는 2020년도 3월 10일 날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권순모 씨는 대항력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생겼지만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2020년 3월 10일 날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임차권의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다른 일반 채권자나 후순위 채권자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등기부를 보니까 이 근저당권자는 2012년 4월 13일 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배당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자가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현재 최저가인 1억 8천만 원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얼마나 되고 또 임차인은 얼마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최저가가 1억 8천인데요. 자, 이 입찰 진행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만약 현재 최저가인 1억 8천만 원에 낙찰된다고 하면요, 배당 재원은 1억 8천만 원에 그치는 게 아니고 앞에 두 사람이 미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몰수된 입찰 보증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때는 2억 2,500만 원이니까 입찰 보증금 10%를 냈을 것입니다. 2,250만 원. 자, 이건 미납을 했으니까 그 몰취해서 배당 재단에 편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3차 때네요. 그렇죠? 최저가가 1억 8천만 원일 때 지금 여기 낙찰을 받았잖아요. 박민모 씨가. 자, 이때는 입찰 보증금을 얼마를 냈을까요? 재매각의 경우에는 최저 매각 가격에 20%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3,600만 원의 입찰 보증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역시 이제 미납을 했어요. 자, 그러면 현재 그 몰취된 입찰 보증금의 합계를 보니까요. 첫 번째 2,2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도 3,600만 원이 몰취가 돼서 5,850만 원이 현재 배당 재단에 편입이 된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최저가를 1억 8천만 원으로 써서 입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체 배당 재원은 2억 3,850만 원이 됩니다. 자, 이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빼고
나면은 실제 그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돈은 약 2억 3,500여만 원 정도가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2억 3,500여만 원이라는 그 배당 재원에서 저당권자에게 먼저 2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 한 3,5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돈은 이제 임차인에게 이제 배당이 될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지금 없잖아요. 제가 이제 문건 송달 내역을 참고로 확인해 봤는데 뭐 조세나 이런 공과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부 청구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요 배당 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임차인이 전부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 원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3,500만 원을 배당받게 된다고 하면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이 6,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그 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서 나중에 물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취득한 대가를 얼마나 지불해야 될까요? 먼저 1억 8천만 원은 이제 매각대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추가로 6,5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전체 부담액은 2억 4,500만 원. 결국 2억 4,500만 원에 이 물건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의 감정가가 2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1억 8천만 원에 낙찰받게 되면 결국 2억 4,500만 원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2천만 원을 더 비싸게 사는 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의 경우 왜 두 번씩이나 매입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물건을 몇 차 정도에 입찰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 만약에 이 물건을 1억에 낙찰받게 되면 그 낙찰 대금 1억에다가 그리고 임차 보증금 1억 전체를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2억에 낙찰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리고 8천만 원에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1억 8천만 원에 낙찰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임차인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저당권자가 다 변제받지 못하는 한 임차인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얼마 정도의 이 물건을 살 것인가 이걸 예상해서 입찰 시기와 그다음에 낙찰 금액 이런 걸 잘 계산해 가지고 입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